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외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 외전은 어떤 걸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그런 요청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쿠의 추천 필수 논문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중요하네요. 네, 재밌네요. 쿠의 보물창고를 털라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 좋습니다. 추천 논문. 저희 지금 이제 쿠퍼 글로벌 OD를 앞두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추천 논문을 좀 드려야 돼서 네.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석사를 하려면 한 60편 정도 논문을 읽으면 이제 석사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물론 60편이요. 물론 양질의 논문을 말하는 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박사급이다 하면 한 300편 정도 논문을 읽으면 박사급으로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는 것은 이제 조직개발 전문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대학원을 다니면 이제 등록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학원을 가보면 이제 가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공부는 다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내요. 근데 왜 낼까? 건물이 좋지도 않잖아요. 요즘은 이제 카페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면 거기에 내는 등록금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거는 단 두 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논문을 추천해 준다. 첫 번째는 논문을 추천해 준다. 네. 그러니까 뭘 읽을지를 모르니까 그걸 다 헤매면서 읽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니까 네. 교수님께서 논문을 추천해 주십니다. 이걸 읽으세요. 네. 네. 이게 논문을 추천해 주는 게 하나. 어, 등록금은 거기서 나온다. 두 네. 번째는 과제에 대한 데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학점을 안 준다. 졸업을 안 시킨다. 요거 가지고 등록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전을 듣는 것만으로 그럼요. 대학원의 효과를 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반은 되는 네. 거죠. 저희 과제는 못 내드리지만 추천은 해준다. 네, 과제는 이제 돈을 지불하신 분에게는 저희가 내드립니다. 그게 쿠퍼 글로벌 오디죠.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추천 논문은 물론 제가 300편을 다 논문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고 실제 네. 석박을 다니시는 분도 뭐 300편 논문을 교수가 다 제시해 주시진 않아요. 이제 중요한 키페이퍼를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연구자가 본인 스스로 나 이 부분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을 막 이제 논문 사이트를 찾아서 자기가 한 300편 정도를 읽고 나면 네. 자기만의 새로운 티어리나 자기만의 새로운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이제 직지신공을 들으시는 분들은 퍼실테이터이거나 강사이거나 또는 조직개발 컨설턴트이거나 또는 조직 내에서 조직 문화 또는 HR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조직개발자의 역할을 해 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많이 꽂혔던 띵 논문, 띵놈. 띵문.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명 논문.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 몇 개를 한 10개 정도만 추천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키페이퍼. 저 크게 분야를 보면 리더십, 그다음에 시스템, 인간관계, 개인 심리, 의사결정, 거시 조직, 동기 이론, 팀워크, 조직개발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누게 되더라고요. 네. 해보니까 네, 그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뭐 리더십 분야의 이제 필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떤 걸 골라드릴까요? 변혁적 리더십의 이제 그 유명한 교수가 반스와 바스죠. 바스 교수의 논문인데요.
Two decad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변혁적 리더십의 20년 연구와 발전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한번 읽으시면 네.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좀 한 방에 알 수 있게 되더라. 네. 그래서 이 논문을 하나 추천을 먼저 드려봅니다. 리더십 분야에는 바스 교수의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에 있어서의 20년 연구와 발전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네. 제가 그 제목의 원어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Two decad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ransformational leadership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면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시스템에 포함시키긴 했는데 존재론적으로 저는 시스템 요거 커츠 앤 스노우던 이 논문 읽어야죠. 이거 제가 유학 중에 읽고 너무 좋았던 논문이거든요. 센스 메이킹에 관련된 논문이기도 하고 네. 복잡계에 관련된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논문은 커츠와 스노우든의 논문인데요. 제목은 The New Dynamics of Strategy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전략의 새로운 역동이라는 제목이고요.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Sense Making in a Complex and Complicated World입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세계에서의 센스 메이킹이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은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세상, 그게 조직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문화일 수도 있고 뭐 동기부여일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그런 대상이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도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번지고 사라지고 뭐 그런 뭐 면역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에서의 매우 새로움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조직 개발과 조직 문화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꼭 읽었으면 하는 추천 논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 이거 정말 오래된 논문인데요. 굴드너의 The Norm of Reciprocity, 호혜성의 규범이라는 의미죠. 호혜성.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의 가장 기본은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주는 만큼 받는 거, 받는 만큼 주는 게 가장 기본이다. 라고 하는 그 이론을 이렇게 처음 세상에 잘 정리해서 제시한 그 논문입니다. 매우 고전적인 논문이고요. 그래서 사회관계를 이해하는, 그러면 조직 내의 공정성이라든지 조직 내의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논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계에서 논문을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관계 똑같이 인간관계인데 네. 이거는 이제 메이어 데이비스 슈먼이라는 3명의 교수가 집필한 논문이고요. 네. 트러스트에 관한 논문입니다. 신뢰. 네. 이 논문은 정말 제게 엄청난 영향을 준 신뢰가 무엇인지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서로 우리 신뢰 좀 해주세요. 또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신뢰가 무엇인지를 정말 이해하게 도와준 아주 훌륭한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여러 번 읽었고요. 제가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신뢰를 다루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리더가 구성원을 신뢰했을 때 좋으냐 나쁘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뢰란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니까 그 신뢰에 관한 통합 모델 신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그려낸 그런 논문입니다.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입니다. 조직 신뢰의 통합 모델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입니다. 아, 이 논문 너무 좋네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네요. 아, 네. 네, 그다음 5번째 논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인간관계 논문이네요. 이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쪽에 전문가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커미트먼트의 기본 논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직 몰입. 네, 그래서 이거는 메이어와 엘렌 교수입니다. 앞에도 메이어였는데 스펠링이 틀립니다. 메이어의 메이어는 MA로 시작하고요. 여기는 ME로 시작합니다. 메이어와 엘렌 교수의 Three 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입니다. 그래서 조직 몰입의 3요소의 개념 정리라는 제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hree 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3개의 부분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개념을 잘 정리해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너무너무 재밌군요. 네. 그 다음에는 6번째. 6번째. 네. 이거 10개 더 나오겠는데 한 12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또 고르다 보니까 네. 네. 이거 또 여기 개인 심리에도 정말 주옥 같은 논문들이 너무 많네요. 큰일 났네. 이 중에서 어느 걸 골라드리지? 글로벌 OD 과정에 오시면 모든 목록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록뿐만 아니라 이거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네. 이 셀프 어웨어니스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그죠? 네. 그래서 6번째 논문은 실비아와 듀벌이라는 교수가 저술한 논문이고요. Objective Self-Awareness Theory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자기인식 이론입니다. 그래서 self-aware, 자기를 안다는 게 뭐냐를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층층 켜켜이 쌓여진 나라는 것을 이렇게 파헤쳐서 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고요. 리더십에 있어서 셀프 어웨어니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온전하게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것, 자기를 안다는 것, 이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쫓아가도록 도와주는 논문이에요. 네. 그래서 부제가 있는데 Recent Progress and Enduring Problems.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전, 이 연구에 있어서의 진전과 지속되고 있는 문제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하는 리뷰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아주 도움이 저에게는 되었던 그런 논문이라서 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 7번째입니다. 여긴 정말 좋은 논문들이 너무너무 많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반듀라 이거 고전인데 이것도 77년 논문이거든요. 알버트 반듀라 교수의 논문을 하나를 추천을 안 해드리면 제가 교수님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self efficacy 자기 효능감. 그래서
조직 개발을 하려면 이제 구성원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고 그다음 그러다 보면 이제 셀프 시리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셀프 에피커시, 그다음에 셀프 이스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셀프 어웨어니스 등등 셀프로 시작하는 그런 개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자기 효능감 이게 이제 언제 많이 활용되어야 되냐면 인파워할 때 구성원들에게 인파워를 하는데 어떻게 인파워를 하는 게 좋으냐라는 걸 알려면 셀프 에피커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한 논문이 셀프 에피커시라는 제목이고요. 부제가 투어드 이게 뭐 부제는 아닙니다. 셀프 에피커시하고 땡땡하고 투어드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행동 변화의 통합 이론을 향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에피커시가 행동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어째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잘 정리해 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7개를 했고요. 이제 네. 8번째네요. 네. 우와, 8번째라. 정말 이 주옥 같은 논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의사결정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좀 쉬운 걸 하나. 네, 아지리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제 스마트폰의 그 바탕화면을 차지하신 크리스 아지리스 교수의 이중고리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Single loop and double loop models in research on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연구에서의 단일 고리와 이중 고리 모델. 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보통은 싱글루프 결정을 주로 한다. 싱글루프 사고를 하고 그래서 싱글루프 학습만 하고 그래서 싱글루프 결정만 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바꿔내는 데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더블루프를 때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아주 중요한 1976년에 아주 고전 논문입니다. 네, 의사결정에서는 요거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9번째군요. 네. 9번째는 무엇을 드려볼까요? 네, 9번째 논문은 영성 말고 요거 아우치. 일본계 미국인이어서 제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논문이 워낙 좋아가지고 제가 가장 질투심을 느낄 때가 이 일본계 교수가 쓴 논문이 이제 탑저널에 실린 걸 봤을 때 제가 가장 질투심을 느낍니다. 이 논문도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직에 관한 아주 본질을 이해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우치 교수고요. Market, Bureaucracies and Clans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시장 그리고 관료 조직 그리고 동족이라고 하는 동족 약간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클랜 오브 워인가? 그 클랜이 들어간 그 게임 이름이 클래시 오브 클랜. 크래시 오브 클랜 할 때 그 클랜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시장. 시장은 이제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족 집단. 여기는 뭔가 운명 공동체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뷰로크라시가 있다. 요 뷰로크라시는 언제 생기고 무슨 도움이 되길래 이런 조직을 만드느냐.
근데 세상에는 뷰로크리시가 해낸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공동체는 거의 파괴되어 갔고 지금은 다 조직에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지? 이거를 이론적으로 기가 막히게 규명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조직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또는 내가 창업을 한다면 조직을 만드실 거잖아요. 네. 왜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고 근본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동기 이론으로 넘어가서 임파워먼트를 다루면 좋겠네요. 임파워먼트 논문은 이거 콘저와 카눈고가 저술한 논문인데요. 임파워먼트 프로세스 그리고 인테그레이팅 티어리 앤드 프랙티스. 그래서 임파워먼트를 하는 과정,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델로 잘 정리해서 임파워먼트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논문입니다. 이것도 꽤 오래됐는데 뭐 여전히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잘 정리된 논문이다. 여전히 유효한 논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임파워먼트 과정을 정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임파워먼트를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아까 효능감과 함께 꼭 읽었으면 하는 논문입니다. 1988년에 매니지먼트 리뷰에 실렸던 AMR에 실렸던 논문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11번째. 네, 11번째 논문은 심리적 안정감을 한 번쯤은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에 관한 책도 많이 나왔지만 네. 한번 에드먼슨 교수가 직접 쓴 그 하버드 에드먼슨 교수가 직접 쓴 그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거다. 이거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이 논문이 읽기 뭐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읽어 나가다 보면 네. 이게 그 지적인 글, 논리적 서술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논문이기도 합니다. 1999년 논문이고요. 제목은 Psychological Safety and Learning Behavior in Teams. 팀 안에서 학습 행동이 일어나는 것과 그다음에 심리적 안정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기술한 그런 논문입니다. 요즘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학습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12번째. 마지막 12번째. 마지막 12번째. 이건 무엇으로 해보면 좋을까요? 네, 12번째. 야, 여기도 너무나 좋은 논문이 많네요. 이거 일본 이거? 왠지 네, 제가 이 논문 논학과 이 논문 너무나 좋은 논문이지만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두 명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조직 지원 인식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리뷰 페이퍼인데요. 얼마 전에 세미나에서도 저희가 발표를 해드렸던 논문인데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hy Caring About Employees Count예요. 자, 조직 지원 인식 왜 직원들을 케어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문이고 이거는 이제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 심리와 조직 행동에 관한 애뉴얼 리뷰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10년 이상 그 연구 논문을 통합해서 정리한 그런 논문이고요. 조직 지원 인식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동안의 논문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논문이다. 2019년 논문이니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지원 인식은 늘 구성원과 조직 사이에 약간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그 논의가 있어요. 조직이 나한테 잘해줘요. 나도 열심히 일하지. 그게 있고 뭐 잘해줘봐야 그것만 빼먹고 다른 회사로 가잖아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조직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조직이 좀 여유가 생겨야 우리도 혜택을 줄 수 있죠라고 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은 끝없는 논쟁이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논문이다. 그래서 12번째 논문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hy Caring About Employees Count. 왜 구성원들을 케어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요?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렇게 12개 골라봤습니다. 아, 네. 이렇게 쿠 추천 논문 12개. 처음엔 10편으로 시작했지만 차마 10편으로 끝낼 수 없어서 네. 12개로 마무리를 했고요. 빼먹은 게 너무 많네요. 그래도. 네. 이거 말고도 많은 논문들이 또 중요한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더 얘기를 해보거나 네. 아니면은 글로벌 오디오 과정에 오시면 돼요. 아, 그렇게 또 넘어가나요? 네. 그렇죠. 네. 혼자 읽기 어려우시면 같이 읽어가는 재미를 네. 맛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 12편의 논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지적 자산으로 엄청난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외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